3개는 13억, 2개는 12억이에요. 전세가. 분양가가 7억, 8억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로또 아파트였거든요.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어렵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 네네. 아마 2020년 시장은요, 이제 전세난의 시작이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9년도는 한 4만 7천 세대 정도 입주를 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5만 세대 정도 입주를 했거든요.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10년 동안 최대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시장이었다고 하면은 안정화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매매 물량도 적고요. 심지어는 전세 물량은 거의 좀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좀 희귀 아이템, 거의 천연 기념물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시장의 추이가 2020년까지 연결되면서 결국은 하반기 거의 12월 달 입학해서는 매매 시세까지 올라가면서 2020년 시장이 마무리됐거든요. 4년 내내 일관적으로 바뀌지 않은 것은 실거주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할 때도 다주택자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했고 되도록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특별 공급의 양을 늘렸거든요. 아무래도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분양가를 눌러놨어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허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빗댄 말이 로또 아파트였거든요. 당첨만 되면 로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주변 구축의 시세보다도 더 싸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잘한 거일 수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입지 조건이라고 하면은 구축보다 신축이 비싸야 맞거든요. 근데 지금 구축보다 신축을 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신축이 거래가 될 때쯤 보면은 구축보다 무조건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야기를 했어요. 이번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축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신축이 올라가는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 아마 평균 상승률을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의 3% 수준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좀 잘못된 분양가 정책 때문에 실제 분양을 받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됐겠지만 분양 받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한 1%가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머지 99%의 시장이 나쁜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잘한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이죠. 100점 만점에 100점. 임대차 입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답사를 갔다 왔는데 9,510세대 중에서 전세 매물이 5개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3개는 13억, 2개는 12억이에요. 전세가. 분양가가 7억, 8억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문제거든요. 2년 만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정확히 몇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60점이 낙제 기준이라고 하면은 60점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